안녕하세요. 물리전자 한방에 끝내기 권준표 히로입니다. 오늘은 2강을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1강 잘 배우셨나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로 선생님께서 오늘 배울 핵심 개념과 학습 목표를 꼼꼼하게 짚어주실 텐데요. 히로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히로입니다. 오늘 2강에서 배울 핵심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라고 다 똑같은 전자가 아닌데요. 원자핵이랑 가까운 전자가 있을 수 있고 원자핵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자들이 느끼는 환경은 각각 다를 텐데요.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른쪽에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프리스페이스에서는 전자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요. 근데 두 번째, 포텐셜 웰이라고 해서 전자가 어떤 우물에 빠져 있는 느낌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자가 우물 안에서는 어떻게 존재를 하는지, 우물 바깥에서는 어떤 제약을 느끼는지를 같이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 포텐셜도 있는데요. 전자가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그 짧은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훅 감소했다가 그 오른쪽으로 지나고 나서는 또 다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원자 내에서 전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케이스별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상상했던 거와 일치를 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각 케이스별로 저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분포를 알아봤더라면은 에너지도 같이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언제는 연속이고 그리고 우물에 있을 때는 n이 정수일 때만 존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불연속적인 모습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물리전자 한방에 끝내기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까지 배웠거든요, 1강 때. 근데 2강부터는 뭘 할 거냐면, 저희가 이퀘이션이랑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랑 그에 의한 파동함수를 배운 다음에 이제 각 케이스별로 나눠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했고, 그때 이 식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워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 때. 그래서 이제 2강에서는 이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죠. 네. 케이스 스터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자가 이렇게 자유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우물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물을 그려놨고요. 조금씩 낮춰야겠네요. 조금씩 낮춰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텝 포텐셜.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전자가 존재를 하겠죠? 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전자가 존재를 하는데, 제가 앞서서 그렸듯이, 뭐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엔 절대 존재 못하고,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익스포넨셜리하게 감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여기서는 놓여지는 환경이 포텐셜이 0일 때, 여기서는 깊이가 무한인 우물에 빠져 있을 때, 여기서는 유한한 스텝 포텐셜에 지나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 절대 존재 못한 채로 여기 안에서만 파동 모양으로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가다가
익스포넨셜리하게 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걸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기억하시나요? 여러 번 쓰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다시 써보겠습니다. 여기 말고 한 줄 띄워서 써보겠습니다. 하바 제곱분의 2m 2-v 사이는 0. 네,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자, 하나가 뭐가 나올 수 있죠? 하나가 사이가 a 코사인 kx 더하기 b 사인 kx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이가 a의 다시 m 곱하기 2의 i가 아니라 그냥 kx입니다. 그냥 kx 더하기 n의 2의 마이너스 kx,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니까 한 줄만 더 내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될 수 있고, 얘가 2-v가 0보다 클 때, 얘가 2-v가 0보다 작을 때이죠.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 애겠냐 하면은, 자, 설명을 돕는 그림이죠. 얘는 사인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갈 테고, 얘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게 왼쪽에 있다, 벽이 왼쪽에 있으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벽이 오른쪽에 있다 하면은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즉 뭐 벽이 이렇게 있을 때랑 벽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는 양상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파동 모양으로 존재를 하는 양상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케이스를 볼 거예요. 세 가지 케이스가 뭐냐 하면은, 하나, 자유공간 일 때, 그리고 또 하나, 무한 우물 포텐셜 웰, 무한 전이 우물이라고 하죠. 요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스텝 포텐셜입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각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볼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하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유추한다 그랬죠? 2-v가 0보다 크냐, 작냐? 그러면은 내 에너지가 아니라 전자죠. 전자 에너지가 그 포텐셜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전자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런 걸 계속 의식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프리스페이스라고 해볼게요. 자, 네, 1번은 일렉트론이 자유공간에 있을 때, 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목재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네. E-V가 0보다 큰 상황이겠죠. 이거 왜 그렇죠? 제가 이거 근데 왜 집중을 했죠? E-V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파동함수가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호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부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전자의 에너지는 양수예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포텐셜은 0이다. 다시 써볼게요.
전자 에너지는 0보다 큰데 포텐셜은 0이니까.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고 하바제곱분의 EM, 여기가 원래 E-V인데 지금 V가 0이잖아요. 그래서 2만 남겨도 되겠죠. 2만 남겨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 자, E-V가 0보다 크니까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 코사인 kx 더하기 비사인 kx, 2번 m의 2의 kx 더하기 n의 2의 마이너스 kx. E-V가 0보다 크니까 답은 1번이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p사이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a 코사인 kx 더하기 b 사인 kx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k제곱 코사인 kx 마이너스 bk제곱 사인 k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 다음에 아무튼 저희가 지금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요 방정식을 보아하니 볼게요. 보니까 두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k제곱하고 이렇게 하면 0이 나오는구나 알 수 있겠죠. 네. 식의 모양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식의 모양이 얘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보시다시피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형광펜 칠한 요 두 개가 같겠죠. 같은 꼴이죠. 지금 이 두 개가 식이 같은 꼴이니까 지금 p사이의 개수 하바제곱분의 EM이가 사실 k제곱이네. 그쵸? 제가 k를 여기 지금 x의 개수를 k로 뒀죠. x의 개수를. 네, 그러면은 하바제곱분의 EM이가 k제곱입니다. 이거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바제곱분의 EM이가 k제곱이다. 이거를 이해하면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이는 EM분의 하바제곱 k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 노트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1번 k의 범위가 제약을 받았나요? k의 범위는 연속적입니다. 그러면 k가 연속적이면 지금 k제곱도 연속적인 거고 그 앞에 상수가 붙었죠. k제곱의 상수배인 2는 연속적일까요? 불연속적일까요? k를 따라서 연속적일 겁니다. 2의 범위가 연속적일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자유공간에 있을 때 지금 저희가 뭘 봤냐면 E-V의 부호를 봤어요. 그 다음에 파동함수가 A 코사인 kx 더하기 B 사인 kx 모양으로 생겼겠구나 하고 봤고 그 다음에 이 꼴이랑 똑같네. 그러면은 p사이의 개수도 똑같겠다 해서 하바제곱분의 EM이가 k제곱이라고 세우고 그 다음에 2는 EM분의 하바제곱 k제곱 이러면은 요것만 놓고 봤을 때 k가 연속적이니까 2도 연속적이다 라는 거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강조했다는 거는 그 다음 경우에서는 이렇지 않기 때문에 대비가 될 수 있겠다는 것도 미리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경우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 경우 전자가 어딨냐면 무한 전위
우물에 있는 경우입니다. 네, 좋았어요. 복제를 해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복제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복제를 해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볼 거예요.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뭘 빠뜨렸냐면 넘버링 하는 걸 빠뜨렸습니다. 살짝만 옮겨서 2번이라고 쓸게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살짝 내릴게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어떻게 나누고 싶냐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네, 나누고 싶고 또 하나 표기할 게 있는데 여기가 x는 0, 여기가 x는 a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 설명은 이래요. 전자가 우물 안에 빠져 있는데 지금 2번 영역은 괜찮아요. 여기는 V가 0이야. V가 0이어서 괜찮은데 1번이랑 3번에서는 V가 무한이어서 전자가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상황 설명을 해보자면 1번이랑 3번은 V가 무한이다.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V가 0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조건 아는 거랑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바운더리 컨디션 그러면 이 파동함수를 p사이라고 계속 약속을 해왔죠. p사이가 그 경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계면이 1번과 2번의 경계면이 있고 이렇게 2번과 3번의 경계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경계면이 하나가 x는 0이고 다른 하나가 x는 a인데 여기서 연속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 조건들을 가지고 저희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들을 가지고. 네. 그래서 1번이랑 3번을 먼저 보자면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1번이랑 3번을 먼저 보자면 여기서는 p사이가 0입니다. 여기서는 p사이가 0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2번에서는 p사이가 a 코사인 kx 더하기 b 사인 k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썼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바로 썼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E-V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그쵸? 일단 얘는 E-V가 당연히 0보다 작죠. 왜냐? 얘가 무한이고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모라고 치면은 네모는 상수잖아요. 근데 상수에서 무한을 빼 그러면은 얘는 한 마이너스 무한쯤 되겠죠.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번의 경우를 적용하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전자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전위가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그냥 p사이는 0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E-V가 2번에서는 0보다 크잖아요. 왜냐면 2번에서는 V가 0이기 때문에 V가 0이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냥 p사이가 a 코사인 kx 더하기 b 사인 kx구나 이렇게 바로 유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a랑 b 이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구하지? 그 구하는 방법은 바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을 해야
A와 B를 구할 수 있음. 그쵸? 자, 그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x는 0일 때. x는 0일 때 p사이도 0이어야겠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0 대입해볼까요? 사인은 0 넣으면은 얘 통째로 0 되고, 얘는 0 넣으면 이 부분이 1이 되니까 a만 남네요, 식이. 그러면은 p사이가 a만 남는데 그게 0이라는 거다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x는 a. 살짝만 당겨서 쓸게요. 네, x는 a일 때 그때도 p사이가 0이어야 돼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이 대입을 해볼게요.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일단은 대입을 하기 전에 a가 0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얘 지워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쵸? 그래야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 a랑 b를 둘 다 구하려고 보니까 a는 이미 구했잖아요. a는 이미 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걸 a가 이미 0이라고 밝혀졌으니까 굳이 a 코사인 kx 더하기 b 사인 kx 이렇게 다시 길게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만 보면 되는 건데 x 자리에 a를 넣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p사이는 b 사인 k a인데 얘가 0이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b sin kx를 쓸 건데, 근데 여기서 b sin k가 0이다 라는 거죠. 자, 네, 그럼 여기서 이어서 쓰겠습니다. 네. 일단 b sin k가 0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b가 0일까? 이 생각도 충분히 할 법하죠. 그리고 두 번째, sin ka가 0일까? 이런 생각을 할 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야겠죠. 첫 번째, b가 0일 경우에는 지금 b가 0이면은 p사이가 통째로 0이 되는 거죠. p사이가 통째로 0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자가 모든 구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저희가 딱 여기에서는 V가 무한이기 때문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인정을 했지만, 여기는 V가 0이기 때문에 전자가 분명히 이렇게 파동 모양으로 존재를 할 텐데, B가 0이면은 p사이가 0이고, 그럼 아무 데도 전자가 없다는 건데 저희의 처음 가정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은 sin ka가 0인 게 맞겠죠. sin ka가 0인 게 맞습니다. sin이 0이 되려면 그 ka 자리에 n파이가 들어가야겠죠. 파이의 정수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ka가 n파이, n은 정수인 거죠. 네. 그러면은 ka가 n파이면은 k는 n파이 나누기 a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서 뭘 구했었냐면, 앞서서 에너지가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인 걸 구했죠. 그러면은 뭘 했냐면 뭘 했냐, K가 n파이 나누기 a라는 것도 저희가 구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에너지를 새로 정의할 수 있겠구나. 2m a제곱분의 하바제곱 파이제곱 n제곱, 이렇게 새롭게 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분명히 같은 식에서 나왔어요. 같은 식에서 나왔습니다. 위에서도 뭐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을 썼고 밑에서도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을 썼는데, 문제는 밑의 경우에는 k의 제약 조건이 생겼어요. n이 정수일 때만 이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n이 정수일 때만 ka가 n파이가 되면서 sin ka가 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k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그쵸? 제가 위에서는 k의 범위가 연속적이고 에너지의 범위가 연속적이라고 했는데, 여긴 좀 다르네요. 여기는 k가 불연속적, 2번 2가 불연속적. 네, 그쵸?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도 그려볼 수 있어요. 다시 화살표를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에너지 레벨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에너지 레벨을 그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그리면은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네, 왜 불연속적이냐? n에 1 집어넣으면 E1이 나타나고, n에 2 집어넣으면 E2, 3 집어넣으면 E3, 4 집어넣으면 E4,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테니까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파동함수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파동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겠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인 모양으로 생길 텐데,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그 다음 스텝인데, 그러기 위해서 정규화를 합니다. 정규화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정규화를 하는데, p사인은 b사인 kx. 네, 그러면은 p사이의 컨주게이션은, 또 어려운 단어 나왔죠? b의 별 사인 kx. 그래서 정규화, 뭐 이거 계산 어떻게 하지? 적분으로 합니다. 0에서 a까지 p사이 별 dx는 제곱 0에서 a까지 사인 제곱 kx dx는 1.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거를 그래도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아야죠. 지금 원래 p사이가 있고 p사이에 컨주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별을 이렇게 칠해놨고, 근데 얘랑 컨주게이션이랑 곱하고 0에서 a까지 적분했더니 뭐 나오고 1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정규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왜 컨주게이션을 곱했지? 이거부터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축이 있다고 해볼게요. 다시. 네, 두 개의 축이 있다고 해보고, 여기는 이미지너리 축, 여기는 리얼 축이라고 하면은
여기 어딘가 t a,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목적은 뭐냐? 목적은 t의 크기를 구하기.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면은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타당하죠, 사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더 고급지게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수학적으로 어느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게끔 만드냐라는 게 아무래도 이 컨주게이션을 곱하는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t를 원래는 이 복소 좌표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고 하면은, 복소 좌표계 또 어려운 얘기 나왔죠? 리얼이랑 이매지너리, 즉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는 좌표계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데서는 t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은 t는 a 플러스 b i 라고 정의를 합니다. b가 허수 성분이고 a가 실수 성분이니까.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t의 컨주게이션을 하면 특징이 실수는 그대로인데 허수부가 부호가 바뀌어요. 그쵸?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유도를 하려면 t와 t의 컨주게이션을 곱해야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가 곱해져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아, 나왔다. 이게 크기의 제곱이군요. 네, 크기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구하려고 한다면 t와 t의 컨주게이션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이게 저희가 정교화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psi라는 게 그 분포의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거든요. 그러면은 분포의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보고 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식을 여기다가 0에서 a까지 컨주게이션을 했더니 dx를 했더니 b제곱을 하면서 0에서 a까지 사인 제곱 kx dx는 1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잠시만요. 요게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계산하면은 a 나누기 2거든요. 그러면은 b 제곱 곱하기 2분의 a는 1이네. 그러면 b는 루트 a분의 2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깡총 넘어갔죠. 네. 근데 요거는 이 0에서 a까지 사인 제곱을 적분을 하면은 2분의 a가 나온다는 거는 미적분 책을 보면서 복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거는 그렇다라고 받아들인다면은 b제곱 곱하기 2분의 a는 1이다. 그렇기 때문에 b가 루트 a분의 2라는 걸 얻었죠. 그러면은 저희가 psi라는 게 나왔네요. 루트 a분의 2의 사인 kx,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 라고 한다면, 이 1의 의미가 뭘까요? 1의 의미가 네모가 잘 안 쳐집니다. 네, 그러면 형광펜으로 칠할게요. 이 1의 의미가 뭐냐? 이 1의 의미, psi가 전자의 분포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만약에 아이고야 잘못했습니다. x는 0부터 x는 a까지 있다고 치면은 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모든 확률들을 모든 확률 합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분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지금 두 번째 게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충분히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자, 저희는 지금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서 전자가 존재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살펴봤는데, 여기랑 여기는 절대 존재할 수 없고, 여기에서만 이런 파동 모양으로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에서 특히나 보면은 프사이가 a 코사인 kx 더하기 b 사인 kx 꼴인데, 여기에 a랑 b를 알고 싶으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본 거죠. 그러면은 x는 0일 때도 p사이가 0이어야 되고 x가 a일 때도 p사이가 0이어야 되니까, 그럼 각각의 경우에서 a는 0이어야 되는구나, ka는 n파이여야 되는구나 를 알았죠.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변한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와 다르게 여기서는 전자가 자유공간에 있을 때는 K의 범위가 연속적이고 에너지의 범위도 연속적이었는데, 여기선 그렇지가 않죠. N이 정수기 때문에 K가 불연속적이고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알겠는데 이제 푸사이의 계수까지 알고 싶네. 그래서 정교화까지 했죠. 정교화를 해서 푸사이라는 게 전자가 분포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를 싹 다 합치면은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을 하고 나서 이 결과값이 1이다. 그러면은 b가 루트 a분의 2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지금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습 한 번만 해보고 가겠습니다. 복습 한 번만 해보고 갈 텐데, 복습. 네, 저도 이렇게 길게 강의를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는데, 이런 저도 정신이 없는데, 듣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려우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하바제곱분의 EM, E-V, p사이는 0 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가지 경우로 계속 나눈다. 하나는 p사이가 A 코사인 KX 더하기 B 사인 KX 꼴로 나타나는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M2의 KX 더하기 N2의 마이너스 KX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뭐부터 보라 그랬죠? E-V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 0보다 크면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파동 모양으로 가겠죠. 근데 E-V가 0보다 작으면 나보다 전자보다 높은 전위장벽을 만난 거니까 이렇게 감소를 하거나 왼쪽으로 감소를 하거나 감소를 하는 형태겠죠. 그래서 자, 네, 각각의 경우에서 1번은 프리스페이스, 자유공간, 그리고 인피니트 포텐셜 웰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살짝만 당길게요. 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스텝 포텐셜이 이번에 해당합니다. 네, 이거를
위에는 인피니트였는데 이거는 유한한 거겠죠?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이해하기 충분히 어려우리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반복적으로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저도 처음에는 이 반도체 공학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식을 보는 것 자체가 일단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저희가 지금 되게 뭘 많이 썼어요. 여기서부터 뭐 같은 식을 반복해서 쓰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파동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뭐 두 가지 경우가 나뉘는데 각각 일반에는 어떻게 되고 뭐 이건 복습을 했죠. 뭐 그리고 각각의 t랑 x에 대해서 미분도 해봤고 일단 식에서 보면은 되게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반도체 공학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하면은 또 오히려 일반적인 다른 학생들은 일찍 포기할 수도 있는 과목인데 조금만 끈기를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앞서 나가게 되는 경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중간에 살짝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번 전자가 이제 스텝 포텐셜만 남았죠. 스텝 포텐셜만 남았습니다. 스텝 포텐셜 전자가 인 스텝 포텐셜 얘만 남았는데 네 저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까요? 듣는 게 사실 더 힘들잖아요. 네. 듣는 게 더 힘든데도 계속 듣고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쯤 둘까요? 그림을. 네. 이 경우죠. 지금 전자가 나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을 만나서 여기 또르르 감소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x는 0이고 제가 영역을 또 나눌 거예요. 1번 영역이 있고 2번 영역이 있고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슈레딩거 방정식 어떻게 생겼죠? 또 한번 계속 적어보는 겁니다. 계속. 이러면 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1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1번에서 어떻게 될까요? 1번에서는 중요한 거는 V가 0이네요. 그렇죠? 여긴 V가 V0인데 그러면 V는 0이니까 어떤 것만 쓰면 되냐? 사이 두 번 미분하고 하바제곱분의 2m 2를 바로 쓰면 되겠죠. 2를 바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F사인은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 x가 0 이하일 때 E-V가 0보다 클 때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살짝만 내릴게요. 네. 여기서는 sin 1 x는 b1 sin k1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너무 잘 알겠죠. E-V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k1은 2m 하바제곱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다시 써야겠다.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A1 코사인 K1X 더하기 B1
sin k1 x가 맞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a1이랑 b1은 추후에 구해야 됩니다. 추후에 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아까 a랑 b를 구할 때 어떻게 했죠? a랑 b를 뭐 가지고 구했지? 바운더리 컨디션. 그러면 저희도 바운더리 컨디션을 구해야 되겠네요. 미리 써둘게요. 바운더리 컨디션. 네,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번 푸사이 1이 x가 0일 때의 값과 푸사이 2가 x는 0일 때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푸사이 1이 아니라 푸사이 1을 미분한 것, x는 0일 때랑 푸사이 2 미분한 것, x는 0일 때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경계 조건입니다. 이거를 왜 하냐 하면은 파동함수의 개수를 찾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쵸. 그러면은 이제 2번도 마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2번도 마저 구해볼 텐데, 자, 또 슈레딩거 방정식을 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와제곱분의 EM을 하는데 V가 있죠. 그리고 V가 2보다 크죠. 일단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E-V 자리에 V0를 넣어야 됩니다. V0를 넣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E-V0 푸사이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조건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여기서는 왜냐? E-V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푸사이 2x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결과를 먼저 쓸까요? 아니다. 그냥 얘도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m2 2의 kx 더하기 n2 2의 마이너스 kx. 네, 이게 여기서 보면은 2번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거겠죠? 아이고, 다시. 네. 2번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네. 그리고 얘도 K2를 구하면 여기 2를 써야겠네요.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네. 여기에 K2 위에 K1이랑 구분하려고 쓰는 겁니다. 네. K2를 구하면은 어떻게 되냐? 2m분의 2m 곱하기 E-V0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V0-2가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황급히 고친 거는 이게 맞기 때문이겠죠? 네, 이게 맞기 때문입니다. V0가 2보다 큽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는 그냥 음수가 들어갈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V0가 2보다 앞에 와야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 루트를 씌우면 완성이죠. 네, 루트를 씌우면 완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여기서의 전제가 x가 무한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존재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달아줘야 돼요. 어떤 조건을 달아줘야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면은 푸사이는 0이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얘 다 무한으로 붙는다 칠까요?
x를 무한으로 보내면 이게 무한으로 가죠. 무한으로 갑니다. 무한으로 이렇게 가고 얘는 0으로 가요. 그러니까 m2가 0이어야 psi2가 무한으로 안 간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진짜 이런 조건들을 싹 다 대입해서 저희가 A랑 B랑 M이랑 N 이런 개수들을 구하는 거겠죠. 네. 이해되셨나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지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고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보다 살짝 높은 벽 만나서 이렇게 감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했던 거는 E-V가 0보다 크냐 작냐 이걸 살펴본 거죠. 그래서 자유 공간에서나 아니면은 무한우물에 있더라도 이 안에만 있으면은 V가 0이잖아요. V가 0이니까 이때는 그냥 sin kx, cosine kx 꼴로 나타난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선 좀 달랐죠. 스텝 포텐셜에서는 E-V가 0보다 작은 꼴을 처음 본 거죠. 사실은 무한우물도 1번과 3번 영역에서는 내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작은 경우긴 하지만 이때는 포텐셜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냥 푸사이가 0이다. 바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E-V가 0보다 작네. 그럼 일반회를 이렇게 둬야겠네.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구해야 돼서 얘만 남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는 E-V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이런 걸 궁금해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실제로 경계 조건을 알아야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알아야지 이제 이 개수들을 구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생긴지는 알겠는데 개수를 구하는 것도 그 다음 스텝에 분명 있는 일이니까 그런 거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야겠죠. 네,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경우를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연습할 수 있는 예제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예제만 풀면 오늘 수업은 끝나는 거겠죠. 네, 많이 오셨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예제를 풀어볼 거예요. 예제. 예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좋아요. 살짝 이렇게 해서 무한대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키가 이렇게 V0로 정해져 있어. 여기는 x는 0이고 여기는 x는 a고 여기는 v는 무한입니다. 네, 무한이고, 그럴 때 여기가 1번 영역, 여기가 2번 영역, 여기가 3번 영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배운 모든 경우가 짬뽕이죠. 여기 지금 여기서 배운 스텝 포텐셜도 있고 여기 지금 우물이니까 이렇게 오른쪽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식을 쓰기 전에 예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왼쪽에 벽이 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감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경계 조건이니까 여기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는 0이고 쭉, 왜냐면 여기서는 psi가 0일 테니까 이런 예측을 한번 미리 해보면 좋겠죠. 네. 그리고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슈레딩거 방정식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 번 미분하고
하바제곱분의 2m e-v p사인은 0이다. 이걸 하는 건데, 자, 1번 아니다, 이렇게 안 쓰겠습니다. 전체 지우개 이렇게 바꾸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답은 뭐냐? 답은 n1 2의 kx k1x, 그리고 얘는 a2 sin k2x 더하기 b2 코사인 k2x, 그리고 3번은 0이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경우가 무슨 경우냐? v가 v0일 때, v가 0일 때, v가 무한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니까. 그쵸? 그러면 이때는 e-v가 0보다 작았기 때문에 지금 익스포넨셜이 나온 거죠. 그쵸? 2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은 이런 꼴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얘는 e-v가 0보다 큰 경우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난 거고, 얘 3번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이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p사인은 0이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다 구하고 나서 뭘 또 했었냐? K1은, 자, 이건 그냥 외우면 됩니다. 네, K1은 이렇게 쓸 수 있고, K2는 조금 다르겠죠? V가 0이니까 루트 씌워주면 끝. 네, 이렇게 되는데, 뭐 제가 K를 이거 구하는 거 외우라고 하긴 했지만 아까 왜 그런지는 보여줬죠. 왜 그랬냐면 얘를 이렇게 쓰나, 그래서 일반애를 대입하고 나서 이렇게 쓰나 얘랑 똑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K가 루트 K제곱이 하바제곱분의 2m이겠구나. 근데 이게 뭐 다른 상황이어도 비슷할 거예요. 자, 그냥 하나 더 써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생소한 경우니까. 네. 연습. 오케이.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요거에 대한 연습이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e-v0 0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v0가 얘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말고 요거를 집어서 써야겠다. 요거를 마이너스로 바꿔볼게요. 요거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이게 v0 마이너스 2로 바뀌겠죠. 네, 그쵸? 근데 이게 빼기 k제곱 0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왜냐면 얘는 지금 p사인은 2에 다시 써야겠군요. 네. 자, 지금 p사인은 더하기 n에 2에 마이너스 kx고, p사인 2'은 k제곱 m에 2에 kx 더하기 k제곱 n에 2에 마이너스 kx,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에 이제는 얘랑 매칭이 되죠. 얘 2' 한 게 얘랑 부호가 같으니까 빼야 0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형광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같다는 거를 이제는 아시겠죠? 네.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식을 통해서도 알게 됐죠. E-V가 0보다 작고 E-V가 0보다 크니까 각각이 익스포넨셜이 나왔고 사인 코사인이 나왔다. 그래서 개형도 이렇게 됐고 실제로 식을 통해서 확인해도 이렇게 됐다. 이제 나머지 뭐 개수들은 경계 조건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네. 오늘 수업이 정말 길었습니다. 정말 길었는데 결국에는 자 1, 2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거 적을 때 뭐 적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못해도 뭐 10번, 20번은 적은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졌을 거예요. 이 방정식에 대해서. 이 방정식이 익숙해졌고 이 파동함수가 익숙해졌고 이 파동함수가 제가 항상 1번이냐 2번이냐 그래서 뭐 E-V가 0보다 크냐 작냐 이거 계속 따지고 있었죠. 네, 이제는 이 식들이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2강에서 각 경우, 세 가지 경우 하나는 자유공간에 있을 때 하나는 무한 전이 우물, 그쵸? 무한 전이 우물에 있을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텝 포텐셜에 있을 때 그럼 이렇게 쭈르륵 가다가 쭈르륵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 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먼저 이해하고 그로 인한 파동함수를 이해하고 파동함수가 두 가지 경우 있다는 거 알고 여기선 중간에 슈레딩거 방정식 유도도 한번 했었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각 경우에 적용을 해봤죠. 각 경우에 적용하고 제가 항상 고집했던 게 E-V가 결국 0보다 커 아니면 작아. 그래서 p사이가 a 코사인 kx 더하기 b 사인 kx야 아니면은 m의 2의 kx 생성 더하기 n의 2의 마이너스 kx냐. 이 두 가지 대체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를 각각의 경우별로 봤습니다. 각각의 경우별로 봤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일반회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복습에도 적었듯이 프리스페이스나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서는 V가 0인 경우로 공부를 한 거잖아요. 여기가 V가 0이고 여기가 V가 0이니까 사인, 코사인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E-V가 0보다 큰 경우 이게 스텝 포텐셜이죠. 여기서는 E-V가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익스포넨셜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 아까 제가 그 표시를 안 했군요. m은 결국 0이다. 얘만 남는다. 이 표시를 안 했구나.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마저 궁금한 게 A, B, N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얘네들을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개수를 찾는다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1번, 2번, 3번 자유공간, 무한전이우물 그리고 스텝 포텐셜 이걸 짬뽕한 예제를 같이 공부해봤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 이 사이에서는 파동 모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여기서는 파동 함수가 아예 0인 모습 이렇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되게 익숙해지면 조금 쉬워질 수도 있는 내용인데 처음 하는 거라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2번 또는 3번 봐도 충분히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걸 했네요. 일단은 이걸 다 정리하셨으면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셔도 되고 그리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좌절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업이 굉장히 길었는데 정말 저희는 많은 내용들을 다뤘고 근데 이 근본적인 이해만 잘 되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도 순차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기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은 여러 번 보시고 나서 그 다음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긴 수업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